글로벌 증시 가운데 두드러진 상승폭으로 주목받았던 한국 증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7%가량 하락하는 검은 화요일을 맞았는데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왜 한국 증시의 낙폭이 더 컸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미국 간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인 미 증시 움직임 보면서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예고는 안 했으면 막상 발생하면 좀 신중을 기해달라. 성숙한 우리 증시와 국민들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의 사실 그 우리 주가를 보면서 국내 언론들이 좀 상당폭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비관적 언어는 다 쓴 것 같습니다. 패닉,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검은 화요일 이런 쪽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의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켜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7%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검은 화요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검은 금요일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언론에 상용하는 경우는 일본이 어느 한 신문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내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이 어제 코스피가 한 7% 이상 급락하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오늘 미국 증시는 평상시 흐름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보통 악재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0.8, 0.9 이렇게 1.2 이렇게 정도로 해서 3대 지수가 평균 1%대입니다. 이거는 2024년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 엔캐리 자금이 청산 우려를 했던가 이때보다 낙폭이 적습니다. 또 작년 그 11월 달에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 넣을 때보다 낙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검은 화요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이란과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금값 3.7% 폭락했습니다. 은값은 6.9%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은 사실 인플레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면 인플레는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안전자산 선호라 하는 측면에서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국내 언론과 또 국내 그 전문가라 하는 사람과 밖에 있는 시각과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 강세에 대해서 안전 통화 자산 선호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로와 약세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럽 경제 아시겠지만 유럽은 저희들이 영국에 있을 때 보면 LNG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을 했는데요. 4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카타르 쪽으로 대체 수단이 됐던 거거든요. 카타르는 LNG 상선의 세계 생산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보면 이란이 사실 카타르의 LNG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국제유가보다 LNG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유럽 경제 하다 보니까 유로 약세, 달러 인덱스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74% 정도니까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99 레벨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란과 미국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십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제유가도 아시겠습니다. 빈단세 특파원이 잘 얘기했습니다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한 2% 정도, 2달러 정도죠. 올라가는 정도 수준에서는 일부에서 150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130달러 얘기하는 정도에서는 아직 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텍사스 중진료 77, 80달러는 사실 평상시에 코로나 사태에 의한 평균 가격에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중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우리가 좀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 증시에 나타난 영향은 작년 6월에 S&P가 한 1%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와 비슷한 양상이다. 같은 경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금이라든가 같은 기금속 가격도 같은 경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국 상황 진단을 했는데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지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주가가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발생한 지 이틀째가 됐죠.
그래서 세계 평균 주가는 지금 2%대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동안에. 이와 같은 수준은 AI가 거품 우려가 증대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평상시 악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어제 많은 전문가라 나온 사람이 사전 예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꾸 검은 화요일, 패닉, 스태그페이션 이렇게 파워박 시스템 이런 표현을 자꾸 그렇게 쓰는데요. 사실 세계 증시는 이렇게 긴장 속에 시장에서 그렇게 부한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중동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면 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건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한국이 70%, 일본은 90%입니다. 일본이 더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유 비축분은 한국이 211분이고 일본이 254일분입니다. 이건 OECD가 이렇게 권고하는 전략 원유 비축분 상결치 이제 91분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비축분은 두 국가 모두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OECD의 권고치 90일보다 다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한국은 대체 휴일 때문에 어제 첫날이고 일본은 이란과 미국자리 이틀 동안 됐죠. 그러면 이틀 동안의 니케이 지수는 4.4%입니다. 한국은 어제 첫날에 7.2% 떨어졌습니다. 자, 동일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과도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한국 증시가 여건에 비해서 너무 민감하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은 경제가 심리 요인에서 차지하고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특히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더더구나 디지털에서 네트워킹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이게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는 일파만파 확산돼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 관련해서는 자, 이번 사태 지금까지 나타난 보면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하락폭적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 중에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아침에서 한번 이원을 찾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이 유독 더 민감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같이 던져냅니다. 왜 민감한 겁니까? 왜 민감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사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물론 일본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예. 한국이 과거서부터 이렇게 1차, 2차 이런 낙인 효과 때문에 또 우리 경제 구조상 중동에 대해서 의존도를 많이 이렇게 해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인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이 중동 사태가 터지면 우리의 심리적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 누님이 말씀다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목은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똑같은 수치를 제시했더라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수치인데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일 때 다만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사실 경상수지 부분이 260억 달러인데 저희들이 2주 전에는 30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중동의 사태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사전에 사실 비상체제를 강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도 균형의 미학이다. 이란 사태를 처음 진전하면서 많이 오른 것은 좀 차익 좀 실어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면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일 때 이렇게 10만 원 더 올라가면 50%입니다. 근데 20만 원일 때 10만 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차익점 실현을 해서 앞으로 올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막상 그럴 때는 주가를 더 이렇게 삽니다. 포모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 비관론이 확산되죠. 비관론이 확산되죠. 그러면 마지막 산 사람일수록 비관론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내 언론들 오늘 아침자를 제가 새벽 1시서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측면 새벽 4시라든가 나오는 판을 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각 언론이 다 톱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는 전부 검은 화요일이다. 미국 증시가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가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새벽 1시, 3시까지 해서 미국 증시는 차분하게 0%대, 1%대 이렇게 하락하면 사실상 어제 한국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7% 정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목만큼은 검은 금요일이다 이런 표현을 좀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를 생각하면 언론에서 이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시간까지도 검은 화요일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소위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왜 나는 다 올랐을 때 미리 못 사고 다 올랐을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느냐 이런 자조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종목 찍어달라고도 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아까 증시가 심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태도와 또 막상 일어났을 때를 대하는 투자자들의 태도도 좀 다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1년 전에 이란과 미국 사태에 비해서 가장 큰 우리가 우려사항이 코스피가 1년 전에는 3,000포인트인데 지금 6,000포인트 넘은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목하셔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처럼 디지털사에 지금 말씀하신 심리적 요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이먼 미스크의 someday sometimes 이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증시가 한참 잘 걷죠. 그러나 이렇게 1년 전에 3천에 비해서 6천 이렇게 가니까 누구나 펀더메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각도에서는 특정 사건이 터지면 어느 날 갑자기 뭐냐 이게 비관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차에 말씀드리는 미첼의 경고는 네트워킹 효과가 클 때는 이 비관론은 갑작스럽게 신생아, 처음 나타나는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사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야기 경제 시대입니다.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어제 국내 증시에 떨어질 때 많은 전문가라 나오는 사람들이 이 꼬리에 꼬리 패닉 비관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통시사의 핸드폰에서 다 연결되니까 누가 얘기했어 이게 편향적으로 초연결 편향적으로 하는 거에서 투자 심리를 더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로버트 실러의 미예일대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입니다. 어제 한번 한국경제TV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한번 한국 증시의 상황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연결적인 반영을 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 증시 한국의 긍정적 시각보다는 비관적 시각은 확산론이 6배에 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 간에 사전에 예고치 하지 않고 발생했을 때 이런 모습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같은 특정 사건일 때는 사전의 예고는 그때 당시에 증시가 이렇게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 예고는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사전 예고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막상 발생하면 사전에 예고를 못한 사람은 발생하면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생했을 때 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비관론, 패닉,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 그 다음에 검은 화요일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어제 한번 증시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런 것이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얼마큼 도움이 되냐. 제가 이 얘기는 세 번째 얘기합니다.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있고 후손 세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전에 예고를 못했으면 그런 쪽의 방송에 나오는 게 전문가일까 하는 각도 한번 생각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을 정도로 특히 증시 부분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전쟁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투자 심리뿐 아니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에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어제
대통령께서는 싱가포르에 가시고 김민석 이렇게 국무총리와 국정전반을 촌발하면서 가짜뉴스는 차단하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증시, 우리 경제 이제 숨통이 터질 만한 됐습니다. 1년 전의 상황 어떻습니까? 1년 전의 상황은 계엄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정책이 상반된 시각을 갖고 바이든 지우기로 하는 시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 위상을 맞았을 때, 자, 그때 작년 6월에 어렵게 때 태어났던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친증시 정책에서 코스피지수가 6천 넘어가고 실물 경제도 이제 숨통이 터지는 단계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실물 경제의 BIS 비율이 4년 만에 100을 넘어서고 또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각이 됨에 따라서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국장을 탈피하고 미장을 가능성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달라가니까 이제 미장을 택출하고 국장에 오는 사람이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되겠다 그래요. 반대됐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자금도 한국 증시를 외면했던 자금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뉴머니 자금, 스탁 자금, 그리고 호딩 자금, 미장에서 한국으로 오는 리프렉스 자금, 이거 다 통계상으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 전의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친증 정책은 다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다 우리 국민들의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들어갔던 측면이 어렵게 해서 그린시트 단계에 맞들었습니다. 자, 어렵게 했을 때 이제부터는 이걸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과 이란과의 사태는 현 정부가 만들어 온 겁니까? 우리 정부가 만들어 옵니까? 외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행태 변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던 이런 한국 증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증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제 같은 데 나와서 증시를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내 언론들도 일면의 제목에 패닉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퍼펙트 스톰이든 검은 화열이든 이런 쪽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한번 물어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정도만 살리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미국이라든가 세계 증시가 퍼펙트 스톰이 나타나고 검은 화열이 났으면 똑같은 각도에서 저도 해설할 겁니다. 근데 다른 국가는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평온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히 사전에 예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상 여기 방송에 나와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비관점 때문에 결국 우리 증시가 어제 코스피가 7%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국부 손실입니다. 국부 손실입니다. 어렵게 만들었던 이 국부의 증대를 손실을 시켰거든요. 자, 그 사람들 시각에서 증시가 완전히 떨어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다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그래도 개인 투자에 성숙돼 있다.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뭡니까? 기관 투자는 이 시간에 버려가지고 외국인과 함께 버가지고 우리 증시를 더 떨어졌는데 증권사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증권사 기관 투자가는 뭐는 겁니까 도대체 이 판국에서.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 역할을 하는 게 기관 투자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기관들에 대해서 개근해서 전부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제, 증권사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받쳐줘야죠. 다른 증시도 다른 나라 증시는 괜찮은데 왜 기관 투자가 버립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좀 열을 좀 내리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원 수집해보죠. 환율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사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오늘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 유로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1,500 올라갔죠. 모 교수에 가면 1,500 올라갔으면 외환위기 발생했죠. 발생합니까? 아니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린슈트 단계에서는 어제 전문가라 꼬리를 물고 오는 이런 비관론, 이게 격가지들입니다. 이 격가지 천회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6천, 실물경제가 숨통을 차.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오는 이런 격가지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래요. 지방선거가 용으로 해서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지방선거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만 끝나면 친증시 정책 안 나오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이거 전부 처분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런 모습에 의해서 미국과 이란 사태 이런 거에 의해서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린다는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지금 한국에 그린 10단계가 왔는데요. 이런 어려울 때 한국 경제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됐을 땐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신중을 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시 극복해야 되는데요. 요때 무슨 뭐 비관론 나오죠. 어제 얼만큼 비관론 나왔습니까? 이런 사람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전지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에 잘라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린 10단계에서 버냉키 회장이 격가지들이 나오면 뼈다가 튼튼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싹 잘라버려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침에 세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어제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쭉 지켜보는 상태에서 어제 꼬리를 무는 이게 비관론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마지막 벽장 속에 돈 가지고 삼성전자 산 사람이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국경제TV라든가 다른 방송에서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비관론 얘기할 때마다 팽이 날 때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돈 벌어보겠다고 벽장 속에 있는 것을 삼성전자 산 사람은 그 한마디에서 재산이 떨어지는데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1년 전에 계엄 사태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증시를 올렸는데요. 이란과 미국 사태가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까?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삼성전자라든가 SK가 30%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SK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재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임금소득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마지막에서 지금 돈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나와서 뭘 잘라졌다고 패닉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증권사 방송할 때마다 세계들 이렇게 하고 그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할 때마다 마지막에 주식 산 사람들은 재산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주시죠. 네. 최근에 이 계좌 보시는 분 가운데 가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위원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증시는 다시 움직인다는 점을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냉철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나라 대비 눈에 띄게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회복을 할 수 있느냐,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투자자들이 이걸 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어떤 점들이 중요합니까? 네, 그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미국 증시는 리질런스, 복원력이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사실은 한국 경제보다 여건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가 이틀 동안 한국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통제하지 못하는 외생 행태 변수에서 한국의 주가는 어제 7% 넘게 떨어진 것은 소로스 이랜드를 본다면 우리 여건에 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비관적으로 몰려가는 상태에서 주식이 이렇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에 미국에서는 에로 교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에로 교수는 뭐냐면 러닝 바이 튜닝 해서 학습 효과다. 그래서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는 이란이 최고 통수권자가 무너졌거든요. 원래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최고 통수가 살아있어야 타결이 되면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고 통수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차기에 이렇게 권력을 잡는 사람은
가장 강도 있게 나와야죠. 왜냐? 이란 국민으로부터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면 어찌됐든 최고 통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세게 힘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혁명수 입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호르무즈 폐업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호르무즈 완전 폐업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관료를 많이 들어가서 통과시킵니다. 또 트럼프 옹호하에 호르무즈 해협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걸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완전 폐쇄가 안 됐다 하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빈단세 특파원께서도 이렇게 통제하더라도 장기간 가기 어렵다 하는 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에로교에서 학습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습효과. 오늘 한국 증시가 어떤 모습일 것이냐 하는 측면은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겠습니다는 사실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제 한국이 과매력이 떨어졌다, 리저스 과매력이 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어느 순간에 투자 심리가 낙관 쪽으로 들면 제2차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선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한국 증시가 어렵게 그린슛된 게 있는데요. 전지 작업이 잘 돼서 가을에 골든골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는 통제 가능한 통제 변수가 있고 컨트롤 베리어 있고 통제 가능하지 않은 외생 변수, 행태 변수, 비헤비어 베리어 있거든요. 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마치 이재명 정부가 발생시킨 것처럼 이렇게 예견해야 할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 누가 지금 책임을 전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나서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상승도 오늘의 하락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고요. 중요한 건 방향성의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쟁 사태를 맞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지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미래가 다 됩니다. 미래는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사후에 발생해서 패닉이 당하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의해서 사전에 해야 된다. 사전에 해야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배우가 마약을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는 지금 상태에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 국민 모두가 알아보면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구별이 없는 상태. 가짜 뉴스도 결국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란과 이란 사태에서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사전에 테일 리스크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확산되면 굉장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사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세게 해가고 발생하면 신중하게 된다. 말 한마디 신중하게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